이 현대차의 역사를 알려면 우선 당연히 우리 고 정주영 회장의 정주영 정신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자, 저번에 전 세계의 의전 차량, 대통령, 총리, 왕들이 타는 그런 의전 차량 편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정상급만 타고 다니는 차가 뭐냐를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다양한 또 의견이 나왔어요. 얘네는 왜 안 하냐? 얘네가 제일 중요하다. 도저히 도대체 왜 얘네는 안 하냐고 인간 간다요에게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5부작 현기와 쉐보레 르노 쌍용 앞으로 5편으로 나눠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15좋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며칠에 걸쳐서 할 컨텐츠입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회사들의 역사.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러시겠죠? 아니 왜 독삼사나 그런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 미국의 뭐 과거에 이제 뭐 크라이슬러부터 해가지고 포드 뭐 아니면 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건 왜 안 하냐? 단가가 안 나와요.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 회사를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자동차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자동차 유튜버면 했지. 전 세계 자동차 회사로만 1년 걸릴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짧게 그냥 대한민국 자동차 회사만 아주 짧고 굵게 5개만 딱 단타로 현기, 르노, 쌍용, 한국 GM 쉐보레 이렇게 5개로만 짧게 얘기하면 이제 현기와 르쌍쉐 캐시보졌습니다. 오늘 첫 시간 바로 현대입니다. 자, 현대차라고 하죠. 이제 현대모터스 그룹, 이거를 알아야 돼요. 현대모터그룹은 엄청난 회사입니다. 지금 기아차도 현대 거죠. 그리고 그 외에 프리미엄 라인업으로 지금 제네시스도 있고, 부품 회사도 지금 현대모비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현대 그룹을 알아봐야 됩니다. 현대그룹. 이 현대그룹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삼성그룹처럼 모든 삼성의 계열사가 저 삼성그룹 안에 있는 거냐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현대는 집안 내부에 좀 다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쪼개져서 현대그룹이 현대그룹이 아닙니다. 지금 이 현대그룹으로 불리우는 저 현대그룹 안에는 막상 계열사가 몇 개 없어요. 그래봤자 지금 현대엘리베이터? 그러니까 현대그룹에서 가장 큰 기업은 현대엘리베이터입니다. 지금 뭔 말이야? 지금 현대그룹이 지금 가장 큰 그룹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서 다 각자야. 지금 오히려 현대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그룹들 중에 가장 큰 그룹은 현대모터스 그룹입니다. 지금 이 안에만 뭐가 있냐면은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 그리고 현대제철, 이 모든 것들이 현대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모터스 그룹에.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대중공업 있죠. 얘네는 H현대라는 그룹에 있습니다. H현대는 또 뭐냐면 현대중공업, 현대조선해양, 현대인프라코어, 현대오일뱅크 뭐 이런 곳들이 또 여기에 있어요. 또 지금 현대아산병원 있죠, 서울에. 그게 지금 울산대병원이랑 좀 연계되어 있는 병원인데, 그 울산대병원이 현대그룹에 있던 대학교 아닙니까? 울산대학교 의과대학도 지금 저 현대아산병원 안에 있어요. 여기도 HD 현대그룹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그래서 이 현대라는 그룹은 현대그룹보다도 현대모터스 그룹, 그리고 H현대, 아니면 따로 백화점이랑 이제 홈쇼핑 분리되어 있어요. 또 현대백화점 그룹이 또 따로 있습니다. 요 정도 세 개가 대부분의 현대예요. 현대차 하면은 유명한 차들이 몇 개 있죠. 지금 최근 들어서 유명해진 차들은 뭐 그렇다 쳐더라도 진짜 옛날부터 명차였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명차들, 이런 차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나타, 그랜저, 아반떼. 요 세 개 자동차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자동차 좀 안다 싶은 사람들 중에 이 세 개 차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로. 지금 그나마 SUV에서 가장 오래된 거는 산타페죠. 그나마 산타페. 물론 이제 논란이 예전에는 좀 많았습니다. 누수 이슈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수타페 아니래요. 옛날에 근데 한 5, 6년 전쯤에는 좀 수타페 논란이 좀 있었죠. 15좋습니다. 지금 현재의 현대차를 있게 해준 차가, 소형차는 대표적으로 포니죠. 포니. 그 다음 엑셀. 와 진짜 오랜만입니다. 엑셀. 그 다음 엑센트. 그리고 에쿠스. 그리고 갤로퍼. 이건 2세대인데 1세대 갤로퍼 같은 거. 요런 것들이 진짜 지금의 현대가 있게 해준 그런 차들이 아닌가. 요 갤로퍼. 이 갤로퍼가 사실 그냥 이 차 이름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고유명사 되는 거. 이렇게 생긴 지프차를 옛날에는 어린애들이든 어른들이든 전부 다 그냥 갤로퍼라고 부른 거예요. 이런 비슷한 차가 지나간다. 그거 벤츠 갤로퍼다.
지바겐이 그냥 돌아다니면 그냥 벤츠의 갤로퍼 요런 느낌 그렇게 좀 부르는 그런 차였죠. 지금이야 현대랑 기아 현기가 이제 같은 회사지만 옛날에는 이제 남남이었습니다. 그죠? 아예 남남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현기가 합쳐진 다음에 2008년 제네시스라는 라인업이 나옵니다. 저 제네시스라는 거는 2008년에는 현대 제네시스입니다. 2008년에는 제네시스였어요. 현대 제네시스. 근데 2015년부터 아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2015년 11월부터는 현대 제네시스가 아니에요. 그냥 제네시스입니다. 이 현대차의 역사를 알려면 우선 당연히 우리 고 정주영 회장의 정주영 정신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정주영 정신이 정말 중요해요. 과거 쌀가게를 운영하셨던 그 쌀가게를 시작으로 현재의 현대차 그룹과 엄청난 유수의 기업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모두 우리 정주영 회장님의 정주영 정신으로 지금까지 온 것이다. 처음에 우리 정주영 회장님께서 일제강점기에 쌀가게를 운영합니다. 근데 일본이 쌀 배급제를 실시한다면서 쌀을 강제로 싹 다 가져가고 싹 다 모은 다음에 인원에 맞게끔 딱딱딱딱 주고 남은 건 군량미 쓰려고 이런 거를 관리하려고 쌀가게를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쌀가게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서울에서 쌀가게를 못하니까 아도서비스라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시작합니다. 아도서비스. 근데 저게 아도서비스가 아트서비스예요. 이게 아트서비스인데 이제 좀 일본식으로 아도서비스 좀 요런 느낌. 자, 근데 이 아도서비스가 또 말아먹힙니다. 왜? 일본이 1942년 기업정리령을 시킵니다. 전국에 기업정리령을 내려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태평양 전쟁이죠. 그죠? 자, 이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일본이 개박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총독부에서 한반도에 국책 기업을 만듭니다. 지들 멋대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국책기업 안에 원래 잘 나가던 그 민간 기업들을 다 때려박는 거야. 통합하고 지들 멋대로. 한국 안에서 한반도 안에서 당시 일제강점기 때 좀 잘 나가던 기업들이 전부 다 정리 대상이 되거나 이 국책기업 안에 꼬라박히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주영 회장께서 운영하시던 그 아도서비스 자동차 정비업체도 골로 가는 거죠. 일본이 이제 전황이 불리해지니까 이제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제 기업들까지 국책기업으로 만들어가지고 흡수를 하고 빨아먹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우리 정주영 회장께서 광복 이후에 다시 한번 엽니다. 자동차 공업사를. 야, 근데 이게 굉장히 추진력이 어마무시한 분이에요. 46년도에 다시 현대자동차 공업사라는 그 공업사를 여시고 47년에는 토건사를 또 열어요. 이거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이런 추진력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자, 그 다음 1950년 이 둘을 합병합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이 생깁니다. 아무튼 이제 현대건설 안에 이제 저 현대자동차 공업사와 토건사 둘 다 있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저 현대자동차 공업사라는 데서 자동차를 만들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동차를 만들던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공업사니까 자동차를 고쳐주는 기업이었던 거지 자동차를 생산하는 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동차를 만들려고 미국 포드사 있죠? 포드사. 이 포드사도 당시에 남한에 이제 자동차를 판매하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주영 회장과 포드사가 같이 합작회사로 현대자동차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1968년부터 코티나를 생산합니다. 요게 코티나예요. 우리나라 기술은 사실상 당시에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없었다고 봐야 돼.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저 68년도부터 만들던 현대에서 만든 저 코티나는 포드라고 써있기도 했고 포드와 현대자동차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회사인 거죠. 어쨌든 이 코티나라는 자동차가 사실 현대자동차가 최초로 만들었던 현대차의 최초의 자동차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기술력만으로 만든 것도 아니다. 좀 그렇게 봐야겠죠. 이 코티나가 나중에 현대 스텔라로 넘어가고 이 스텔라가 나중 가서는 소나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넘어간다라는 게 우리는 저 코티나를 스텔라로 넘겼고 스텔라를 이제 소나타로 이제 이어지게끔 한 거야.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도요. 그러니까 그 라인업이 있잖아요. 또 그 차의 어떤 그 뭐랄까요 포지션 같은 것도 잡고 뭐를 단종시키고 뭐를 이어가고 이제 이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소나타가 이 스텔라를 이어받았다. 좀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죠? 소나타 1세대. 처음에 소나타 1세대가 각그랜저 같이 생겼었어요. 각그랜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비슷해요. 소나타 1세대랑 그랜저 1세대 조금 느낌이 각소나타랑 각그랜저가 좀 비슷했어요. 저 때는 무조건 각이 져야만 좀 이쁘고 좀 그런 거였나 봐. 뭐 좋게 봐야 될지 안 좋게 봐야 될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미쓰비시라는 일본의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일단 전범기업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미쓰비시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도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포니, 그랜저, 소나타, 갤로퍼 이런 옛날의 모델들은 대부분 미쓰비시와 현대가 같이 만든 겁니다. 솔직히 저정의 몇 가지는 진짜 플랫폼은 100% 미쓰비시인 것도 있어요. 엔진까지. 좀 이런 것들이 좀 기분이 별로일 수는 있겠지만 그 덕분에 현기가 저 미쓰비시의 기술을 받아서 이제 기술력을 배우고 자동차 발전에 좀 빠르게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미쓰비시도 바로 옆에 있는 저 한반도에 있는 남한에서 본인들도 조금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옛날에 좀 많이 사업을 했죠. 솔직한 얘기로. 사실 자동차 기술력은요, 애초에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지 않거든요.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기술 제휴를 하고 돈 주고 이제 기술 제휴를 하고 이러면서 좀 받아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중국의 수많은 기업이 자동차 회사들을, 유럽 회사들을 많이 인수하고 있죠. 그 이유도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독자적인 자기들의 기술력만으로 100% 만든 자동차는 1994년에 출시된 자동차죠. 엑센트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모델들은 전부 다 해외의 기술이 들어와야만 만들 수 있는 기술 제휴나 이제 이런 거가 아니면은 만들기가 어려웠던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이해를 또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이 엑센트 이후부터 현대가 100% 자기들 기술력만으로 또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솔직히 차가 작잖아. 여러모로 이제 좀 현대가 만들만 해서 이제 100% 만든 것 같아요. 사실은 저 차 근데 진짜 잘 팔렸어요. 좀 저렴한 자동차긴 한데 요즘 차 보다가 이거 보면은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휠이 어마무시하게 작아 보여요, 차가. 근데 길거리에 1990년대 초중반에는 진짜 저 엑센트 천지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일반 20, 30대도 할부 끊어가지고 뭐 2천, 3천, 4천짜리 막 자동차 막 사는 또 그런 분들 많잖아요. 90년대만 해도 택도 없을 소리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막 할부를 막 때려가지고 차를 그렇게 비싼 걸 사냐? 좀 차가 좀 저렴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사기가 힘들었죠. 그리고 이제 엑센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 리가 있느냐? 최초의 대한민국 국산 고유 모델 폰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이 어다르고 아다릅니다. 방금 간다요가 뭐라고 얘기했죠? 최초의 국산 고유 모델 폰이라고 했어요. 고유 모델. 국산 고유 모델? 이게 뭔 소리야? 고유 모델은요, 독자 개발을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6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고유 모델 폰이라는 차를 생산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거 전 세계에서 16번째,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 두 번째 고유 모델 차량을 생산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폰이라는 자동차를 고유한 어떤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거구나가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포니가 처음에 플랫폼 미쓰비시였어요. 플랫폼이 미쓰비시고 디자인도 이탈리아 회사에 외주를 맡긴 건데 해치백 세단 SUV 같은 차종이 있잖아. 차종. 그 전 세계에 없는 차종을 현대의 포니가 만들어낸 거다가 고유 모델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좀 말을 좀 어렵게 만든 건데 고유 모델, 고유 차종이라는 건 솔직한 얘기로 그냥 그 나라에만 있는 그 고유 차종을 만들었다라는 거지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국내 최초 100% 독자 개발한 자동차는 그냥 1994년 엑센트인 겁니다. 저 엑센트도 그리고 처음에는 1991년에 영국 기업의 도움을 받습니다. 국내 최초 알파 엔진이라는 자체 엔진을 현대차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국 자동차의 어떤 그 기술 제휴와 여러 도움을 받아서 현대가 이제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 최초 알파 엔진이라는 자체 엔진을 만들어서 탑재한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애매해요, 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기술을 받아가지고 또 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면 그러면 이제 우리 거죠 뭐. 그러면 이제 이 1994년 엑센트 이후에는 해외 기술력 하나도 없이 간 거냐? 그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자동차가 외국 기업들과 함께 좀 만들어져요. 우리나라가 대형차 같은 건 좀 만들기가 참 힘듭니다. 사실 1999년에 정말 개쌉 고급차가 한국에서 튀어나오죠. 에쿠스입니다. 자, 근데 이 에쿠스도 사실 현대랑 미쓰비시가 공동 개발한 자동차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자체적으로 현대가 개발할 수 있던 차는 한 대가 있던 거죠. 소형차 엑센트 정도로. 그 이후에는 또 굉장히 많은 자동차가 현대 혼자만 만들긴 좀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지금 현대기아차 그룹이 전 세계적인 자체 기술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는 정말 당연한 사실이에요.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고 그거는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여러분들 또 흉기 하면서
이제 욕만 하지 마시고 이제 열심히 정말 물론 일본 차량이 이제 쇼부 쳐가지고 이제 열심히 또 만들어 와 오면서 이제 발전한 거지만 그래도 지금 진짜 현대기아가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자기들만의 그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장족의 발전 이런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전 세계 기업들이 메이저 기업들조차도 다른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개발하는 차들이 많아요. 무조건 독자 기술, 독자 개발, 독자 엔진 뭐 그놈의 독자를 너무 따져. 독자만으로 만드는 게 꼭 좋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1999년에 개발한 에쿠스가 이제 이후에 2세대를 거치고 그리고 2008년 이후를 거치면서 제네시스 EQ900이 됩니다. 그죠? 이 EQ900 나오기 전에 아시죠? 제네시스 BH 정말 좀 제네실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2008년 제네실수라는 얘기를 들었던 제네시스 BH입니다. 요 프리미엄 자동차가 이제 현대에서 나오는데 이쯤 되면요 이미 현대가 그동안 정말 불가피하게 기술 제휴를 하던 그 미쓰비시는요 전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납니다. 근데 현대차는 당시 전 세계 5위였어요. 이미 2008년에. 너무 그 기술 제휴를 안 하면서 무식하게 그냥 자존심만 졸라부리면서 혼자 가느니 걔네도 좀 돈 줘가면서 더러워도 조금 사부작 하면서 걔네 거 빨아먹을 거 빨아먹고 우리가 그 빨아먹은 거를 기반으로 또 빠르게 발전하고 요런 게 정말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거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사실 솔직한 얘기로 이제 현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미, 캐나다나 미국 쪽에서는 좀 싼 마이차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사실 북미에서는 현기가 싼 마이차다 가성비 요런 느낌으로 사실 평가받던 차입니다. 이런 이미지가 참 안타깝게도 강력하게 지금까지도 아마 북미 시장에서 있을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북미 시장에서 현기가 싼 마이차고 개 거지 같은 차라는 이미지가 박혔느냐. 실제로 1986년 엑셀이 나옵니다. 이거 간다요 어릴 때 90년대 아니면 2000년대 초만 해도 좀 그래도 길거리에 자주 보이던 차예요. 그죠? 근데 이 엑셀이 1986년에 출시 4달 만에 미국에서만 52,400대가 팔립니다. 엄청 잘 팔린 거예요. 4달 만에 52,400대. 첫 한 해 통틀어 16만 8천 대가 팔립니다. 잘 팔린 거예요, 이거. 근데 그럼 엑셀이 당시 1986년에 얼마에 팔리던 차냐? 북미에서 5,000달러가 안 됐습니다. 정말 저렴한 차였어요. 이게 지금 환율이 아니라요. 1달러에 당시 얼마였냐면 1986년에 861.4원이었습니다. 그냥 860원이라고 칠게요. 당시 환율이 860원이었어요. 1달러에. 그러면 엑셀이 만약에 4,800달러였다. 860을 곱하면은 412만 8천 원이 됩니다. 412만 8천 원이 돼요. 굉장히 저렴한 거죠. 우리나라 물가 따지지 말고요. 미국의 중간 가구 소득이 당시 평균 얼마였냐면은 2만에서 2만 5천 달러였어요. 연봉에 얼마라고 봐야 돼? 이거를 좀 따져보자. 그러면 2만 5천 달러를 버는 사람이 있었어. 860원이야. 지금 물가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 돈으로 한 2,150만 원 정도를 연봉으로 벌었구나. 저 당시에 미국의 평균 중간 가구 소득이. 근데 저 엑셀이 410만 원이잖아. 그러면 한 5분의 1? 당시 미국 중간 가구 평균 연봉의 5분의 1 정도?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평균 연봉을 한 3,000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중간 평균을 잡아야 되니까 3,500의 5분의 1이다. 그러면은 한 700? 굉장히 저렴한 차죠. 정말 저렴한 차였던 겁니다. 저 엑셀이. 당시 미국인들이 이 엑셀이란 자동차를 얼마 정도로 체감을 했는가를 그냥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현대차 저 엑셀이 잔고장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얘기가 나오죠. 현기가 이제 미국에서 AS도 잘해주려고 하고 이제 그러는데 당시 1980년대 중후반만 해도 답도 없었어요. 핸드폰 중에 중국산 핸드폰 뭐죠? 오포? 요런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뭔가 AS 되기 참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그냥 들잖아요. 가격은 저렴하겠지만 예를 들어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저 엑셀이 팔리고 나서 현대차의 기업 이미지 자체가 AS 안 되고 차도 잔고장 개쩔고 이미지가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저게 이미지가 한번 박살이 나면은 이후에 그 기업 이미지가 정말로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미에서 이 엑셀 이후에 계속해서 현대차가 제품을 출시해도 안 팔려요. 이제 죽어도 안 팔립니다. 당시에 현대가 엑셀이 잘 팔리니까 이게 조금 김칫국을 마셔가지고 우리 현대차가 생각보다 북미에서 싼 마이로 만들어가지고 파니까 잘 팔리는구나. 캐나다에 공장도 지어놨었어 현대가. 앞으로 우리가 구지구태여 한국에서 뭐 시부레 이거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운반하고 그 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북미에다가 자동차 그 공장을 아예 차려놓자. 119 언제 그 이동을 하고 앉아있냐. 캐나다에 공장도 지어놨었어 현대가. 철수합니다. 몇 년 만에. 장사가 안 되니까 개털돼요. 이게 바로 현기의 1980, 90년대의 북미 이미지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산 생각난다고? 현기 불쌍해? 불쌍하게 뭐가 불쌍해? 잔고장이 천하게 만들었으니까 문제지. 지들이 잔고장 안 나게 안 만들었으면 됐던 거잖아. 그러나 우리의 현대 경주형 정신, 이 싼마이 전략 안 된다. 우리 현대차는 앞으로 고품질 전략, 품질 경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1999년 정주영 회장의 오다에 의해서 10년 10만 마일 무상 보증을 때려버립니다. 저게 뭐예요? 1마일이 1.6km입니다. 그러면 10만 마일이면은 16만 킬로예요. 10년 16만 킬로 무상 보증입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진짜로. 이미 1999년부터 저렇게 무상 보증을 시작을 했어요, 현대차가. 그 이전부터 현대차가 프리미엄과 품질 경영을 안 가면 우리가 진짜 작살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엑셀로 대차게 바라본 현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991년에 갤로퍼 1세대를 출시합니다. 갤로퍼 1세대. 이 갤로퍼 1세대가 당시에 이제 미쓰비시 기술을 받아가지고 만든 차인데, 당시에 현대전공, 이거 아세요? 현대전공. 현대전공이 지금은 현대모비스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현대전공이라고 있었어. 여기서 이제 제작을 해서 이제 갤로퍼가 나오는데, 사실 아버님들 사이에서 갤로퍼 진짜 차 괜찮은 차였다, 갤로퍼는 그거 진짜 명차다, 이 얘기가 괜히 나왔던 게 아니에요. 현대의 기술력으로 만들지 않고 미쓰비시의 기술력을, 일본차의 기술력을 흠뻑 받아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당시 1990년대만 해도 국산차의 이미지가 진짜 좀 별로였어요, 사실은. 이거 다 아시죠? 근데 비교적 너무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차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갤로퍼를 이제 명차라고 평가를 했던 거죠. 사실은 미쓰비시의 파제로, 이거 보면 깜짝 놀랄 텐데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거의 뭐 똑같은 차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똑같은 차예요, 사실상. 사실 그 현대에 스쿠프라는 차가 또 있었어요. 갤로퍼 다음에 아시나? 이 스쿠프라는 차가 있었는데, 이 차도 사실 미쓰비시랑 같이 만든 거라서 아무튼 공들여서 열심히 이제 만든 차예요. 스쿠프. 아무리 미쓰비시 기술을 받았어도 현대가 또 자기들의 또 나름의 노력을 했고 좀 그런 차입니다. 그러다가 97년도에 외환위기가 터집니다. 자, 외환위기가 터지는데 이때 다행히 현대는 괜찮았어요. 이때 이제 대기업들이 대가리가 막 뻥뻥 날아갈 때야, 뚝배기 깨지고 막 그럴 때인데, 마침 기아차가 이제 시장에 널어집니다. 이제 매대에 널려요. 널려서 이제 사가라고 좀 싸게 해드릴 테니까. 당시에 이제 그 아시아 자동차라는 데가 있어요. 이 아시아 자동차 아시나요? 이 아시아 자동차가 기아가 인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자동차랑 기아 자동차를 둘 다 널어놓은 거죠. 매대에다가. 현대가 초반에는 이 인수전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런 부실 채권이 많고, 일단 채무가 너무 많고, 이제 이런 기업들을 함부로 인수를 하면은 멀쩡하던 기업도 이 부실 기업 인수 잘못했다가 뻥하고 터지는 거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현대가 좀 간을 봐요. 당시 기아차랑 아시아 자동차가 둘이 합해서 얼마가 있었냐면은, 이 97년 당시입니다. 9조 700억이었어요. 당시 9조 이상의 채무가 있던 기업입니다. 말이 됩니까 저게? 이제 현대차가 채권당과 쇼부를 봐야겠죠. 여기서 이제 좀 중고등학생분들은 좀 헷갈리실까봐 얘네가 누구야? 기아와 아시아 자동차의 돈 꿔준 애들. 일단 기아랑 아시아 자동차의 그 돈 꿔준 채권단이 모였어. 돈을 꿔준 입장에서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 이 양반은. 근데 현대한테 웬만하면 구조를 다 갚아주길 바라겠지만 얘는 그럴 생각이 없단 말이야. 저 요런 입장이었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죠? 그러면은 쇼부를 이제 칠 때 구조 다 갚는 건 개바고 7조를 탕감해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당시 현대가 구조를 다 갚진 않았지만 7조를 채무를 탕감하는 대신에 우리한테 넘겨라, 이걸 쇼부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으로 이제 현대가 기아차를 인수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정말. 엄청난 조건으로 인수한 겁니다. 당시 7조면 지금 얼마예요? 제 생각에 4대강 공사할 때 들어간 돈하고 거의 비슷할 텐데. 자, 어찌되었든 이제 당시 이제 기아와 아시아 자동차까지 현대가 이제 인수를 하니까 이제 현대차는 어떤 그룹이 된 겁니까? 물론 이제 분사가 안 됐어요, 아직은 이제 현대그룹이지만 일단은 현대그룹에 속한 자동차 회사가, 관련된 회사가 4개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현대라는 그룹은 이제 현대차, 기아차, 아시아 자동차, 현대모비스 4개를 가진 거예요. 돈은 둘째치고 저 자동차 현대기아, 아시아, 현대모비스를 다 합하니까 10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9위만 돼도 10위권이긴 해요. 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민방위 훈련 가면은 이제 교육받을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해주게 되었다. 그 국뽕이 막 어마무시한 그 시절이 바로 저 90년대인데, 그때 전 세계 10위권의 자동차 대국이 됐다. 이런 뉴스가 막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막 그러기 시작하죠. 자, 그러다가 갑자기 2000년 3월 이제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시기에 1년 전입니다. 이때가 현대그룹의 경영권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왕자인안이 시작돼요. 여기서 이제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와 기아
기아차, 현대모비스 같은 이런 자동차 계열사들을 들고 나와요. 그러면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왕자의 나는 뭐 자기들 사정이고요. 저희는 뭐 알 바 아니잖아요. 정몽구 회장의 이 현대자동차 그룹이 2005년에만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자리매김합니다.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대해 2005년에 근데 이거 조금 솔직한 얘기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는데 좀 너무 뻔한 얘기다. 글로벌 100대 브랜드가 되든 말든 간에 자동차를 잘 만들고 이제 좀 평가를 좀 잘 받아야지, 그지? 자, 2006년에는 자동차 총생산량 세계 6위가 됩니다. 전 세계 6위가 돼요. 2010년에는 5위가 됩니다. 2020년에는 4위가 됩니다. 올해 2023년에는 3위입니다. 전 세계 3위가 됐습니다. 자동차 생산량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 1위가 어디냐 지금 도요다. 2위가 폭스바겐 그룹, 3위가 현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정정신으로 지금까지 밀어붙였던 현기의 힘이다. 물론 차량의 질, 기술력 요거로만 따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자동차 생산량만 따진 거라서 이게 기술력이나 이제 그런 것까지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런 건 좀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네네네. 근데 진짜 현기가 2000년대 이후부터는 고품질, 품질이 좋게 만들어야만 한다라는 거를 실제로 정말 제대로 좀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기술력도 이제 나쁘지 않아요. 품질도 나쁘지 않고 정말 고급 차량을 만들고 있고 정말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여러분들. 자, 실제로 지금까지도 현기는 흉기다. 현기는 흉기다.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은데 실제로 이제 차 잘 만듭니다. 이제 진짜로 여러분들 좀 흉기 드립은 이제 좀 한 10년 전까지 10년 20년 전 그쯤 얘기가 아닌가. 이제는 또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2009년에 제네실수 2008년에 나왔던 제네실수 제네시스 BH죠. 얘가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선정하는 정말 명예로운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됩니다. 대한민국 최초예요. 역시 제네실수다. 반도의 실수다. 현대의 실수. 이거 진짜 아무나 받는 거 아니래요. 정말로 여러분들. 진짜로. 자, 2009년 현대 제네시스 BH죠. 이때 진짜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이 됩니다. 이게 북미는 그렇다 쳐도요, 유럽 올해의 차는 진짜 따기 힘들대요. 유럽은 워낙에 이제 독삼사 포함해서 자동차 짱짱한 회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유럽 올해의 차 같은 거는 정말 힘듭니다. 근데 우리의 현기 올해가 아니지 작년이네. 2022년 기아 EV6. 야, 진짜 잘 만든 차 아닙니까 이거? 기아 EV6가 2022년 작년에 유럽 올해의 차로 선정됩니다. 이거 진짜 대한민국 최초예요. 그리고 이 EV6가 여기 보면 올해의 SUV 2023년 북미 올해의 SUV에도 선정됩니다. 진짜 잘 만든 차예요. 지금 이제 이 올해의 차를 보면요, 올해의 차 그리고 올해의 SUV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올해의 트럭이 있어요. 올해의 트럭은 트럭이고 올해의 SUV는 SUV이고 올해의 차는 이제 세단. 북미에서 지금 올해의 차의 이제 SUV는 기아 EV6잖아요. 그럼 이 세단은 뭐냐면은 이 북미 올해의 차 올해 거는 뭐냐면은 아큐라 인테그라가 선정됩니다. 혼다차죠. 이런 말씀 드리기 뭔데 혼다차는 꼭 디자인이 좀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한국 우리네 감성에 좀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혼다의 제네시스, 혼다의 이제 고급 라인인데 좀 차가 좀 우리나라 감성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흰색, 검은색이 잘 팔리는데 해외는 색깔 이렇게 좀 이렇게 있는 것도 괜찮나 봐요. 올해의 트럭은 뭐였느냐? 북미에서 포드 F150 라이트닝입니다. 진짜 이게 우리나라에선 저런 차를 사실 만들기가 힘들죠. 굳이 뭐 북미 시장만 겨냥해서 만들 거 아니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차가 많이 팔리질 않아서 니즈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저런 탱크 같은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쌍용에서 그나마 렉스턴 칸? 그나마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비슷한 게 어찌되었든 요 정도로 지금 현대 제네시스, 현대 소나타도 들어갔었고 현대 아반떼예요. 이게 엘란트라는 이제 북미 명칭이고 아반떼 들어갔었고 코나, 텔루라이드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리죠 지금 텔루라이드가. 엘란트라 이것도 이제 아반떼예요. 기아 EV6 요 정도로 북미에서 인정받고 유럽에서 또 EV6 인정받고 요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들 흉기는 좀 옛날 얘기가 아닌가. 이제는 조금 좀 흉기보다는 좀 좋게 평가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현대의 역사인데요. 지금부터는 오로지 간다요가 주변에서 들은 쌀과 밈으로 100% 나머지 분량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재밌어 하실 시간이에요. 역사 솔직히 요쯤 했으면 다 됐습니다. 지금부터 현대 관련 썰과 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과 밈이 뭐냐 해도 되나? 너무 처음부터 센가? i30와 i40입니다. 정말 좋은 차예요. 그리고 그돈씨
아 정말 그 돈 씨드립이 정말 많이 나왔던 그 차입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꽤 괜찮은 차로 그 평가를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무덤의 해치백. 한국의 해치백은 도대체 왜 해치백의 무덤이냐 한국은. 좋은 차예요. 정말 외건 해치백 정말 괜찮은 차인데 그나마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괜찮은 해치백이 좀 라노스 뭐 리오 요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이후에 그래도 좀 괜찮은 해치백이 나왔어요. 근데 진짜 길거리 걸어다니다 보면은 다양한 차들을 보잖아요. 근데 진짜 길에서 해치백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한국에서 차는 과시용 성격이 강해서 실용성 해치백은 안 산다. 뭐 인스타 갬성의 나라 아닙니까? 이동수단이 아니라 과시용이 되고 다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알죠. 다 나라별로 문화가 다른 거잖아요. 이게 근데 사실 이게 i30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i30는 그렇다 쳐도 이 i40의 문제가 뭐였냐면 가격이 너무 비싼 겁니다. 이게 풀업을 때려 박으면은 2014년도에 3천이 그냥 넘어갔어요. 당시에 소나타보다도 비싸다. 소나타를 살 사람들이 소나타를 포기하고 i40를 사야 되는 건데 굳이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게 그리고 연비가 별로 안 좋나 봐요. 이게 차가 무거워서 그런지 차 크기에 비해서 엔진이 좀 딸리는 걸 박았는지 i30도 그렇고 i40도 그렇고 좀 연비가 좀 노답이래. 이게 그리고 보통 고속도로에서 모닝도 고속도로에서는 조금 속도 붙으면은 RPM 소리가 좀 줄어들잖아요. 근데 얘네는 고속도로에서도 RPM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좀 변속기 이슈도 있었고 왜 이랬을까요? 좀 안타까운데. 근데 이거는 뭐 얘기 하나 많았죠. 진짜 현대라는 자동차 회사의 역사상 가장 대차게 바라본 차. 이거 좀 나도 마음이 아픈데 아슬란입니다. 인생 동반자 좋기 간다요 후원자 피부 새벽인간 간호낸 황순원 SIW 필 최현경 은빛 마술사 부츠 vs 더 월드.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